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초 세 번째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쫙 사진 연속 파노라마를 찍듯이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제 수업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들었을까? 이렇게 연속선상에서요. 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사회복지 실천의 그 사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정이라는 것은 어세스먼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evaluation, 평가 사정, 평가 사정 이때 같이 많이 쓰는 건데 그 어세스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의 사정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이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세스먼트 하는 거라고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 강조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 어떠한 접근 방식이니까 어프로치겠죠. 접근 방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어떤 어프로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여러분만 좋아해서는 안 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잘 들어맞는지 요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잘 맞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지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이러한 그 결정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그 요소들, 팩터는 어떠한 것들인가?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구체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지난 그 시간에 제가 정의를 했었죠. 모델. 모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신역동 모델이다. 내지는 정신역동 모형이다. 이렇게 어떠한 모델을 초이스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천가들은 어떤 것이 자신의 클라이언트한테 정말 최선인가? 가장 적합한가? 가장 최고인가? 누구 중심으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이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고 생각해야 될 스스로의 질문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 실천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는 워커라고 하죠. 사회복지사하고는 엄청 둘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꿍짝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속성을 분리해가지고 독립적인 사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개체성을 극대화시키고 존중해가지고 독립사정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속성을 고려해야 될 어떠한 그 치료의 모형, 모델, 유형은 어떤 것인지도 사력 있게 근거 기반한 지식을 가지고 초이스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에 그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하고 그를 둘러싼 어떠한 그 사회 환경이라든지 생활 사건, 어떠한 그 제스처, 태도,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그 어세스먼트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어세스먼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정을 잘해야지, 진단을 잘해야지 인터벤션, 개입을 명쾌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유용성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 실천 사정을 할 때 어떠한 그 팩터들을 보느냐, 어떠한 요소들을 보느냐,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클라이언트의 연령을 볼 수 있겠죠. 또 클라이언트가 연령이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노인인지 다 다룰 수 있겠죠. 또 성별에 있어서도 남성인지 또 여성인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민족과 인종. 과거에는 이제 그냥 우리나라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과 인종 이 팩터는 거의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다양성의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사정할 때에 민족과 어떠한 그 인종의 그 팩터들도 사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 제가 SES라 그랬는데 그 Social Economic Status라는 거죠. 그래서 이 SES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지식 기반의 그 리서치를 할 때 SES는 가장 기본적으로 넣고 들어가는 그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많이 배우셨죠? 성격이론, 성격에 대해서, 캐릭터 내지는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고, 또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태도와 가치, 어떠한 밸류 내지는 어떠한 철학 내지는 필로소피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정성스럽게 사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태도, 또 치료자의 기대, 뭐 이러한 다양한 그 요소들을 그 평가 사정을 해가지고 그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사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정을 어떻게 할까? 그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정리를 해왔습니다.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은 누구의 교육과 훈련?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떻게 훈련받고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스터디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 어세스먼트 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가의 그 학문적인 배경, 또 훈련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문제가 다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이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가는 그 진실한 자아를 활용해가지고 본인이 변화 매개체로서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도구를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 교육받고 이 트레이닝을 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사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치와 윤리. 누구의 가치와 윤리입니까? 그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그 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 클라이언트의 권리에 대해서 또 비밀 보장에 대해서 또 클라이언트의 그 셀프 디터미네이션,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가치 하에서 스킬 앤 테크닉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복지를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그 가치가 무엇인지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봅시다. 가치라는 것은 그 바람직한 것에 대한 일반화되고 감정적으로 부화된 개념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다양한 그 어떠한 value,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전문직이 갖고 있는 신념을 여러분들이 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기술의 전수성이라든지 또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정체감, 학문의 그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의 활동에 그 반영되고 또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무게중심 이런 게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어떠한 그 프랙티컬 필드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방향성 이상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가 전부 다 이 value, 가치에 속하겠죠. 그러면 가치와 윤리가 사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 ethic, 윤리는 뭘까? 윤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도덕적인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윤리에서 그 클라이언트하고 워커, 사회복지사하고 그 어떠한 행동 원칙과 지침을 지켜야 되는지 내지는 그것을 설립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이때 그 방향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그 윤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전문직의 중심 가치에 대해서 그 로벤버그하고 돌고르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 존중과 개인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에 바탕을 두고 전문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중은 계속해서 사람 중심, 인간 존중, 휴머니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그 전문직의 중심 가치로서 기반을 두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야지만이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옹호되고 존중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계속해서 전문직의 중심 가치로서 그 인본주의적이며 인간이 그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떠한 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전문직의 중심 가치로서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그 인구 집단, 인구 그 어떤 계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특성을 잘 수용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그 전문가로서 이러한 그 개입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까지도 기꺼이 질 수 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그 어세스먼트에 있어서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정확한 그 사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윤리 원칙의 준거틀이 되는 그 7가지의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 순서 요것을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로벤 그 베어크하고 돌고프가 이야기한 그 원칙입니다. 윤리 원칙의 준거틀 첫 번째로 생명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두 번째로는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 또 세 번째로는 자율과 자유의 원칙, 네 번째로는 최소 한도의 해악의 원칙, 또 다섯 번째로는 그 삶의 질, 그 삶의 어떤 퀄리티이죠. 삶의 질의 원칙. 여섯 번째로는 사생활 보호하고 비밀 보장. 의 원칙. 또 마지막으로는 진실성과 그 완전 개방의 원칙, 성실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칙들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 가치 순서가 함께 갈등을 일으켰을 때 최우선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생명하고 직결될 때에는 이걸 제일 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제일 위에다 둬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사정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정도 정성스럽게 하지만 이때 엄청난 윤리적인 딜레마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를 겪을 수 있나 하면은 여러분들 그 비스텍의 그 전문적인 원조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7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의 셀프 디터미네이션이 이것을 전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이양을 해야 되나 줘야 되나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올 때 예를 들어서 그 클라이언트가 너무 어려요. 그리고 전문가가 보기에 클라이언트가 너무 힘이 없다. 이랬을 때 전적으로
이 셀프 디터미네이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줘야 되나? 줘서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을까? 맞을까? 이게 잘한 결정일까? 이러한 윤리적인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비밀 보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비밀 보장을 지킨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클라이언트가 모든 것을 그 전문가한테 그 상담을 하고 또 문제 분석을 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로서는 계속해서 그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한테 이 문제는 꼭 비밀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 꼭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밝혀지면 저는 그 큰일 나요. 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러한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윤리적 딜레마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제한된 어떤 리소스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를 할 수 있을까? 예. 그 여러분들 저 동사무소에 그 사회복지 그 전달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A라는 노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쌀 한 포대를 그 생일 선물로 줬는데 B라는 노인한테는 못 줬나 봐요.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들이 막 항의를 하러 그 오피스 앞에 막 줄을 섰다. 이런 일들이 때때로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사회복지사로서는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명확한 사정하에 그 분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자원이 제한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누군 주고 누군 못 주니까. 이랬을 때 윤리적인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우선순위를 해서 도와줄 것인가, 누구를 줄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 이익하고 사회복지사의 이익하고 또 상충되거나 반대될 때, 이럴 때 딜레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 딜레마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티즌이라는 사람은 윤리적 딜레마를 한 이렇게 7단계에 걸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사례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 수집하고 평가를 하면은 윤리적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다 더 정확한 자료 수집, 또 그 평가, 어세스먼트 내지는 이발리에이션을 하라는 거죠. 또 실천과에 대한 고려와 윤리적인 요소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되는 게 그 덕목 중에 하나가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 또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될 어떤 그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지 그 윤리적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또 가치 갈등, 뭐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윤리 강령의 그 문제들, 또 가능한 어떠한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우선적인 의무를 선택하고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통해서 딜레마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어떠한 그 반성적 고찰을 통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스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 통합성을 위해서 워커의 어떠한 핵심 그 자질, 핵심 어떤 퀄리티는 뭐나 하면 그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핵심 자질이라고 이미지화 시키면은 도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적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그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평생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판적인 사고도 중요하지만 그 때로는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사고하는 이러한 그 측면, 또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신이 바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6번째로는 그 self understanding, 자기 이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 self analysis, 자기 분석 해오라는 과제 드리고 했었죠. 또 타인에 대한 어떠한 수용, 또 자기 그 셀프 컨트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사로서의 그 핵심 자질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 용어를 항상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 3번째로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experience. 그래서 사회복지라 하면은 응용 사회과학이죠. 응용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그 연구만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 이러한 순수 학문하고 다릅니다. 그 연구에서 나온 바른 지식과 결과를 현장에 응용, 적용시켜가지고 현재의 어떠한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변화시키는 그 전문직이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직을 제대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사회복지 그 교육과 훈련 과정에 그 실습, 프랙티스에 나가서 직접 실천가로서 실습하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라는 거는 그 직접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간접 경험이 있을 수 있죠. 이 직접 경험은 본인이 하나하나 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겪을 수도 있죠. 근데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도 한계가 있고 공간도 한계가 있고 에너지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아무리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더라도 그 사회복지사가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다 그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접 경험을 최대한 활용을 하지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를 오픈시켜야 된다는 거죠. 개방성을 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뛰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현장감을 익히고 또 경험을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이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 간접 경험은 그 독서라든가 또 영화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라든가 또 사례 연구를 한다라든가 또 그 토론을 한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 본인이 스스로 참가자로서 직접 참가해 본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치료 개입을 할 때에 클라이언트를 진짜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 퀄리티가 높은 사회복지사로 계속해서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푸시해야 된다라는 게 사회복지 실천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입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어떤 지침으로서 이러한 경험적 조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개입을 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개입이라든가 기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 윤리 기반을 갖춘 그러한 그 인터벤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초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이제 2주에 걸쳐서 다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직접 모델, 이론을 배우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